네, 시사인 투비 오늘 듣고 계신 시각 8시 8분 23초 지나고 있습니다. 정치권 이슈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천하람입니다. 네, 날씨가 이제 완전 가을로 왔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좀 너무 따뜻했던 거죠. 네, 저같이 이제 살집이 있는 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은 또 겨울이 반가운 계절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옷 두껍게 입어도 되니까. 예. 네. 인요한 혁신위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호환 건은 희생을 네. 얘기했습니다. 정치인에게 희생을 얘기하는 것, 누군가는 직을 내려놔야 된다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뭐 멋지게 희생 이런 말로 표현해서 그렇지 그냥 꼴보기 싫은 사람들 쳐내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멋있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네. 우리가 그 선거 때마다 뭐 중진들 뭐 쳐내고 뭐 세피로 수혈하고 하자는 거는 결국은 아니 그냥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의정 활동을 하면서 업을 쌓잖아요. 이제 네. 국민들께 이제 뭐 헛소리도 하고 뭐 권력의 아부도 하고 뭐 이상한 걸 많이 하니까 쳐내면서 세피를 넣습니다. 누가 더 많이 뭐 교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쇄신 의지를 봐주십시오 이런 건데. 근데 문제는 이게 그렇게 과연 본질인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국회가 매번 선거를 할 때마다 뭐 거의 뭐 적어도 30-40% 많을 때는 한 50%씩 교체를 했어요. 네. 초선을 맨날 밀어 넣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 국회가 뭐 좋아졌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중진들이 서울 온다고 해서 그게 뭐 수도권에서 좋아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또 한 가지는 그런 거예요. 왜 이거를 부탁하는 형태로 해요? 이거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요. 부탁하는 형태로 하면 그나마 그래 내가 당을 위해서 희생해야겠다는 사람들 서울 올라가서 다 죽고 뭐 죽는다는 표현 조금 너무 세다. 뭐 다 떨어지고 네네네. 끝까지 버틴 사람들은 또 남아 있어요. 네. 오히려 막 약간 이상하게 간단 말이에요. 버티면 살아남고 뭐 또 막 끝까지 버티다 또 무소속 출마하는 분은 살아서 돌아오고 막 난장판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차라리 할 거면 이걸 제도적으로 그러면 뭐 3선 이상이 너무 좀 그렇다면 뭐 4선 이상부터는 전원 다 뭐 어떻게 한다든지 기준을 뭐 명확하게.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국민들께서 이거 진짜 잘하는 거다라고 박수 치려면은 그 자리에 누구를 채워 넣을지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지금 의미 있는 논의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 네. 또 인요한 혁신위에서 뭐 청년 여성 할당제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 나오는데 네. 저희가 옛날에 청년 할당제에서 뭐 퓨처 메이커니 뭐니 해서 막 보냈는데 다 떨어질 만한데 줘가지고 다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진짜 뭐 제대로 한다 그러면 저는 그 의원들 빠진 자리에 좋은 지역들이니까 거기에 그러면 정말 좋은 신인들을 어떻게 채울지 아니면 저는 그리고 정치 경험 없는 막 이상한 사람들 데리고 오는 것보다 우리 당내에 있는 뭐 보좌진이나 당직자들을 그런 데 배치를 해서 정치를 좀 아는 신인들을 길러낸다든지 뭔가 테마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중진들 국민들이 꼴 보기 싫어하니까 빨리 직 내려놓으쇼. 이거는 저는 좀 안 맞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물론 좋아하는 면도 있습니다만은 저도 이게 그리고 할 거라도 기준을 세워야지 그냥 막 개별 설득은 저는 좀 안 맞다 그렇게 봅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인요한 위원장이 만났거든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혁신위 예를 들어서 활동을 할 때 상당히 세게 나갔거든요. 세게 김종인 위원장은 혁신위를 한 적은 없는 것 같지만 비대위 할 때 비대위, 예. 그렇죠. 뭐 민주당 때도 엄청 세게 나왔고. 그러니까요. 네, 근데 때도 인요한 세게 혁신위 위원장한테 어떤 조언을 해줬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그렇겠죠. 뭐 환자에 대해서 환자 논쟁이 자꾸 있었는데 네네. 환자가 국민의힘이라고 명확하게 얘기도 하시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그렇게까지 세게 얘기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김종인 위원장님은 저도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대한 기대를 아예 버리셨어요. 네, 진짜로. 그러니까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네. 양당 다 내가 비대위원장 해봤는데 거기는 답이 없다. 내가 가서 칼 휘두를 때만 잠깐 고개 숙이지 다 그 뭐 금방 기득권 거기 다 회복하기 때문에 절대 다시는 불러도 안 간다 이런 게 세게 얘기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3당 이런 얘기 계속 하시는 건데 그래서 네. 아마 그냥 위원장 만났을 때도 대통령한테 할 말 정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고 그 정도였을 거예요. 홍준표 대구시장을 인요한 위원장이 만났을 때는 홍준표 대구시장은 상당히 세게 얘기하던데요. 저는 홍준표 대구시장 보면서 네. 확실히
이 버티는 게 다 이유가 있구나. 멋있다 이거는. 그러니까 딱 잘라서 얘기하더라고요. 네. 나는 안 나갈 사람. 네. 이준석, 유승민은 나갈 사람 이렇게 해버리더라고요. 아 그리고 뭐 좀 도와주시는데 싫어. 싫어해버리더라고요. 듣보잡들 때문에 그거 안 도와 뭐 다 새로 20일 뭐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하고는 잘해볼게. 거의 무슨 뭐 저는 야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정치. 야 전 그래서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고. 어쨌든 간에 홍준표 시장이 핵심을 잘 찍었어요. 본인도 도와줄 생각이 없다. 지금 뭐 대통령 믿고 주변에 설치는 듣보잡들이 득세하고 있는 한은 안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멋진 말로 표현하자면 현 지도부 체제가 붕괴하지 않는 한은 자기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걸 명확하게 했고 또 한 가지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그렇게 막 옛날에 징계하고 성상납했다느니 사람 만신창이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그 품으려고 한다고 품어지냐 안 될 거다. 네. 그러니까 신당으로 갈 거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사실은 얘기를 했죠. 그리고 저는 여기에 좀 깔려 있는 거는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홍준표 시장이 유승민, 이준석 이런 분들이 당을 나가기를 바라는 것도 아닌가. 있으면 이제는 저는 이준석 전 대표도 본인과 라이벌이라고 할 만한 위치에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특히 홍준표 시장이 젊은 층에서 내가 인기가 있다. 홍카콜라다. 내가 2030다. 날 좋아한다. 막 하시는데 그런 면에서 이준석 대표나 유승민 전 대표도 나가주면은 또 좋은 면이 있어요. 나는 그래 당을 지켰다. 내가 본류다. 이런 것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로 홍준표 시장이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발언들, 포석들을 많이 던진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포석을 제대로 던진 게 네. 다시 이준석 돌아오면 벨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자꾸 막 못 돌아오게. 못 돌아오게 막 문을 막 닫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또 마지막에는 약간 마사지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네. 얘기냐면 네. 그 대통령에 대해서도 좀 쓴소리를 할 듯 말 듯 하시다가 마지막에는 그 옆에서 있는 그 대통령 이용해 먹는 놈들이 나쁜 놈이야 하면서 애둘러서 쪽을 좀 예, 그러면서 걔들이 간신이야 하면서 치는 걸 보면서 이게 홍준표 시장이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지만 국민의힘 주류와 완전히 싸우진 않겠다. 그래서 저는 어제 인터뷰는 기가 막혔어요. 근데 다만 나중에 이제 시대가 좀 바뀌어가지고 원래 우리 국민들은 권력에 선명하게 맞섰던 사람들을 좋아하잖아요. 기억을 오래 하죠. 기억을 오래 하죠. 네. 왜냐하면 뭐 이명박 박근혜 때도 보면 얼마나 많이 싸웠습니까. 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 주류가 된 건데 나중에. 그래서 지금 홍준표 시장 그걸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지난번 대선 경선 때 보면은 국민의힘 전통적 지지층의 지지를 좀 부족하게 끌어내서 자기가 졌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보면 전통적 지지층도 붙잡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 우리 정치가 역사적으로 변해갔던 걸 보면 지금 약간 대통령하고 각을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서 지금 줄타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근데 나중에 되면 이게 줄타기가 이도저도 아니게 될 수도 있다. 네. 나중에는 언젠가는 본인을 위해서라면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온다. 고민이 될 겁니다. 지금 전통적 지지층 놓고는 한동훈 장관이랑 싸우는 거고 네. 지금 뭐 소위 말하는 비윤 파이를 놓고는 이준석 유승민과의 경쟁인데 이준석이 사실 제일 선명하다. 네. 그런 상황이죠. 오늘 중앙일보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준석 신당 생기면 타이틀이 이래요. 이준석 신당 생기면 국힘보다 민주당 지지층이 더 이탈할 것이다. 이런 기사는 이제 병립형 비례대표 제도로 돌아가려고 지금 작업하는 겁니다. 작업성 기사다. 네, 이건 작업이고 이탄희 의원이 보면 피를 토할 것 같은 기사인데 이게 이제 이준석 신당이 생기면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에서 이탈이 더 많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국민의힘이 정권 잡고 나서 그 중도층에서 점점 멀어지는 행보를 했기 때문에 중도층 표심이 사실은 민주당으로 많이 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신당으로 이탈하는 사람들한테 지난 대선에서 누구 뽑으셨어요?라고 물어보면 꽤 높은 비율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는데 그때는 지금은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주면 안 될 것 같아서 민주당에 잠시 가 있는 분들의 비율이 되게 높을 겁니다. 그러니까 스윙 보터들이에요. 그분들. 그 스윙 보터들이 나올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 저희가 갤럽 같은 거 기준으로 보면 저희 대선할 때 뭐 저희 대통령 지지율이 48%고 여론조사 기준으로 50% 넘겼었어요. 막 당 지지율도 엄청 높고. 근데 지금 보면 거기서 한 15, 17% 빠졌잖아요. 네. 그분들이 민주당 가 있다가
나는 그래도 이준석이 더 좋아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오래된 민주당 지지층이 빠지는 게 아니에요. 스윙 보터들이 움직이는 건데 이걸 가지고 야 우리 민주당 지지층이 손해가 더 크니까 왜냐하면 지금은 스윙 보터들이 다 민주당 쪽에 많이 가 있으니까 당연히 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튼 제 얘기는 이렇게 해서 비례대표를 연동형 제도에서 과거에 2016년 이전에 병립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명분을 쌓는 겁니다. 네. 어찌됐든 이준석 신당 얘기는 이제 너무 많이 나오게 됐고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제 신당 만들어야 될 것 같은 분위기까지 와버렸습니다 지금. 근데 또 정치는 생물이니까요. 네네. 또 모르는 거고 요즘은 심지어는 저한테는 어떤 얘기들까지 하냐면은 네. 용산에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신당이 나와도 끝이 아니다. 선거 때까지는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뭐 다시 재합당을 하든 뭐 선거 연대를 하든 그런 것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장기전까지 고려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마당이니까 네.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당이 생기면 천하람 위원장은 갑니까? 저한테도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신당의 모습이라는 게 아직까지 사실 구체화되지는 않았어요. 저는 제가 사실 이 자리에 예전에 이준석 대표랑 천하용이 다 같이 와가지고 제3지대 신당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네. 짬뽕 짜장면 중에 좀 썩지 않은 쓸만한 부분을 섞어가지고 내놓으면 국민들이 그걸 과연 좋아하시겠나. 짜장면 짬뽕이 기괴하게 섞여 있는 음식 좋아하시겠냐.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그러니까 정당이라는 게 그래도 뭔가 지향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누가 싫어서 모인 정당 이런 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 일단 어쨌든 간에 뭐 지금은 너무 가정적인 상황이고 네. 여러 가지로 좀 뭐 지켜보고 판단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만난 것은 어떻게 보세요? 신당을 위한 전초 작업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김종인 위원장은 진짜 세게 신당을 원하세요. 그래서 아마 요즘 들어서가 아니라 예전부터 이준석 대표한테도 신당 해야 된다 얘기를 많이 하셨고 심지어는 저랑 뭐 당대표 선거 끝나고인가 제가 당대표 선거 떨어지고 제가 찾아뵀을 때도 그런 얘기를 세게 하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 계속 하셨던 거고 근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굳이 안 만나다가 이제는 신당 얘기가 어느 정도 무르익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금태섭 의원 한 번 더 만나든 안 만나든 뭐 신당 얘기가 뭐 줄어들고 뭐 늘어나고 하진 않잖아요. 네네. 그냥 뭐 한번 만나자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두 분이 같이 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금태섭과는 같이 하지 않을 것 같다? 네, 저는 왜냐하면은 지금 금태섭 의원이랑 당 창당 준비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네. 이런저런 분들이 많이 거기 들어가 계세요, 사실은. 근데 그 중에서 보면 또 그분들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우리가 이미 여기까지 준비했는데라고 하면은 너무 또 여의도 문법이지만 지분 요구 같은 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들어가면 뭐 해줄 건데. 근데 좀 미안한 말이지만 금태섭 의원 보고 찍는 유권자가 과연 많을까? 그러니까 지분을 주고까지 모시고 와야 될 인물이냐를 네네.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굳이 제가 그냥 뭐 금태섭 의원을 폄하하자는 게 아니라 실제 득표력에 비해 너무 많은 분들이 거기 붙어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거는 생각보다 복잡할 겁니다. 네. 그러면 금태섭 의원이 아닐 거라고 이제 내다보시면 네. 나머지 분들 뭐 양양자 아니면 비명계 뭐 제가 함부로 얘기할 건 아니고 다 각자 입장이 있고 판단이 있겠지만 네네. 그러니까 이제 비명계 중에서도 보면 그냥 예를 들자면 민주당의 김진표 의장님 같은 분이라면은 같이 하는 거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겁니다. 사실은 김진표 의장님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보수주의자적인 면모를 많이 보여요. 지난번에 저희 법인세 깎을 때도 보면은 국민의힘보다 더 세게 법인세 내려야 된다 막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비명계라고 해서 그러니까 물론 그냥 이제 우리나라 정치 문화 이 권위주의적인 전체주의적인 문화가 문제야 여기는 뭐 200% 공감하겠죠. 근데 개별 정책들에 대해서 들어가면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상상이 잘 안 돼요. 어떤 의미냐면 정강 정책을 쓸 수 있을까?
옛날에 바른미래당 때 보면은 네. 정강정책에 보수라는 단어를 넣냐 빼냐 가지고 막 유승민 안철수 의원이었나요? 막 엄청 싸우다가 막 난장판 나고 막 제 기억에 그런 게 기억이 나거든요.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비명계 분들도 보면 개별 사회 뭐 안보, 경제, 복지 이슈들에 대해 가지고 이준석 대표랑 결이 맞을까? 그래서 저는 이거는 단순히 우리 이제 뭐 차라리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하든가. 우리는 그냥 반권위주의 전체주의 정당이라서 끝나고 나면 나중에는 뭐 그러면 진보 보수로 다시 분열을 하든 뭐 뭔가 이게 있어야 되는데 과연 제가 그러니까 뭔가 방향성을 좀 잘 잡을 수 있을까라는 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야, 이게 신당이 쉬운 게 아니구나. 진짜 쉬운 게 아니에요. 예, 강론으로 들어가면은 진짜 쉽지 않아요. 네.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천하람 위원장은 신당 갈 겁니까? 저는 모르죠. 어떻게 제 신당의 모습이 지금 안 나왔는데 뭔 신당이 지금? 그리고 저는 실제로 저는 그리고 네. 굉장히 신중하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겠다고 난리쳤던 사람이고. 네, 그러니까. 지금도 당연히 국민의힘 현역 당협위원장인데 네. 당연히 저는 신중하게 고민하고 또 판단할 겁니다. 예. 시간이 이제 뭘 해야 되지? 지금 3개가 남았는데 네. 이거 하죠, 그냥. 예. 국민의힘이 김포시 서울 편입 던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뭘 하든지 멋있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서울을 크게 늘린다라는 거 되게 큰 이슈거든요. 네. 김포만 한정해서 얘기할 이유가 없었어요. 제가 만약에 당대표였고 이 부분 서울 편입과 관련한 논의를 시작하려고 했다면은 저는 오히려 경기 북부 전체나 아니면 오히려 차라리 전체를 놓고 얘기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논의가 좀 이상하게 시작했지만 의미가 있는 거는 김동연 지사의 경기 북도 분도론을 완전히 분쇄시키는 논의예요. 왜냐하면 고양시 같은 데들은 특히 경기 북도가 되면 재정 자립도가 낮아질 거고 그나마 재정의 여건이 있는 고양시 같은 데서는 불만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일산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너희 경기 북도 할래? 아니면 차라리 서울 들어올래? 하면 전부 다 서울 들어온다고 할 거예요. 아마. 그런 면에서 이건 나름대로 정치적으로는 던져볼 만한 이슈예요. 근데 이걸 김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약간 논의가 막 이상하게 됐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만약에 당대표였으면 좀 더 멋지게 던질 거면 저는 한번 도를 다 없애버리자라는 얘기도 한번 해볼 수 있었을 거예요. 아예 행정구역을 그냥 다. 아니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팔도를 꼭 유지할 필요가 있냐. 그러니까 메가시티 위주로 이걸 재편하자. 그러면 도의 기능을 대부분 사실 도가 별로 하는 게 없거든요. 요즘 세상에는. 그러면은 하면서 뭐 특별시는 놔두더라도 광역시는 놔두더라도 메가시티 위주로 재편하자. 라는 논의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 전남 동부권도 그러면 하나로 묶어서 뭔가 메가시티 만들어 보고 광주도 광주 인접 지역이랑 좀 넓게 뭐 광주로 더 묶자. 실제 광주는 전남이랑 통합 논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세게 던질 수도 있었을 텐데 서울부터 얘기 나오고 그중에서도 막 김포 얘기했다가 그럼 서울 전역 얘기했다가 이제는 또 너무 수도권만 하는 거 아니요 이러니까 비수도권 광주와 부산도 뭐 이러니까 조금 모양이 빠진다. 멋있지가 않다. 네. 자, 끝내야 될 것 같은데 문자 주셨어요. 네. 천하람 위원장에게 보수 진보가 다 뭡니까? 그냥 국민을 편하게 하고 경제 발전시키면 됩니다. 민주당의 포퓰리즘, 국민의힘의 검찰주의 다 반대합니다. 천하람 위원장 신당으로 가야지 그나마 순천에서 당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를 냉정한 문자를 주셨습니다. 저를 생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근데 이게 꼭 보수 진보라는 표현보다도 이게 어쨌든 정치인들이 뭐 전부 다 쓰레기는 아니잖아요. 다 나름대로 경제 발전시키고 국민 돕겠다 생각인데 이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는 방법론이나 관점의 차이들이 조금은 있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네. 청취자의 문자까지 저희가 소개해드렸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의 김규빈이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